네, 최근 화를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경쟁적인 보복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자, 이런 살인을 비롯해서 폭행, 방화와 같은 우발적 범죄 이면에 분노조절 장애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신종 질병으로까지 꼽힌다는 이 분노조절 장애. 여기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만 해도요,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친구가 SNS에 올렸다고 화가 나서 네. 동창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네. 작은 일에 극도로 화를 느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분노조절 장애 상담 많이 하세요? 네, 그 화를 못 참는다고 해서 그 병원에 오시는 분은 상당히 많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분은 이제 우울증이나 아니면 이제 알코올依存증 같은 게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울증도 아니라 알코올依存증도 아니고 성격 장애도 아니면 그게 간혈성 폭발성 장애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게 되는 분노조절 장애에 해당됩니다. 네. 자, 이 분노조절 장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네, 이제 보통은 가장 흔한 경우는 사실 술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흔히 생각할 때는 술을 마실 때문에 화가 나는 것만 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이제 술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상당히 짜증나고 화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은 그거를 연결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 없는 일에도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울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를 몬다거나 어떤 폐쇄적인 공간 아하. 거기에서만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때로는 인격적으로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저 사람한테 인격적인 모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본인은 굉장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멸로 받아들이면서 앞서 언급한 사례같이 그 엄청난 어떤 그 일에 연루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네. 사실 이 분노는요, 뭐 모든 사람이 가진 당연한 본능인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을 느꼈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이나 행동이 네. 이제 격렬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통 어떤 경우가 되면 이 분노조절 장애라는 정신질환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네, 결국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납득할 수 있는 원인으로 분노를 저지를 땐 이해가 가게 됩니다. 네. 뭐 누가 나를 갖다 죽이려고 했는데 아하. 나도 너무 화가 나서 방어 차원에도 죽이려고 했다거나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너덕에 해당되는 누가 갖다 사기를 당했는데 네.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꾼을 만났다던가 그런데 분노조절 장애는 나중에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네. 도대체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을까 하는 아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에서 너무 과한 분노를 표현해서 그로 네.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본인한테도 커다란 해가 끼치는 경우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도 타인한테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분노조절 장애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혹시 이 성장 과정이나 또는 이게 자라난 여러 가지 경우의 배경들이 이 분노조절 장애 발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분노조절 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 어렸을 때 본인이 상당한 그 학대의 대상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아, 뭐 그 부모님들은 다 자식들을 갖다 체벌을 하면서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지만 네. 사실은 부모님들의 체벌의 상당 부분은 화가 나서 결국 아이를 때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해서 기분 좋으면서 아이를 때리는 부모님은 없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는 부모님들이 일관성이 없게 충동적으로 자신을 때리게 되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누군가 조금이라도 자신한테 부당하거나 자신을 가로막는다고 여겨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맞고 많이 학대받은 사람이 역설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또 분노를 갖다 부적절하게 표출할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아, 이게 정말 사회적 악순환이다 이런 생각이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게 되는데요. 자, 네. 그런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뭐 폭력이나 과한 범죄를 행사하거나 하면 이미 늦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자신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옆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본인들은 항상 정당을 하거든요. 네네. 욱해서 그랬다,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 그런데 부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네. 넌 너무 화를 많이 내기 때문에 아하.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네. 인정하고 그땐 치료받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아, 그럼 가족들이 누군가 당신은 좀 화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한번 네. 이 정신과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 상담을 한다고 하면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장 빨리 효과적인 건 사실 약물 치료입니다. 네. 왜냐하면 분노 조절 장애는 충동이기 때문에요. 네. 화날 일이 없을 때 아무리 마음을 잘 수련하고 단련을 하더라도 막상 그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화를 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분노는 하면 할수록 강화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멈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불안제제를 먹게 되면은 당장도 효과가 있는 분들 상당수가 있고요. 아하. 거기에 우울증 약 같은 경우도 세로토닌이나 노에프네프린에 영향을 줘서 네. 분노를 갖다 줄일 수 있는 자제력을 갖다 키워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네. 이 심리나 정신 쪽의 어떤 치료를 받을 때 네. 약물을 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약물이 네. 특별히 부작용은 없습니까? 일단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요. 네. 결국은 그거를 갖다 이득과 손해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아. 당장 화가 나서 네. 누구를 때려서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고 약간의 의존성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하나 있더라도 네. 약을 먹는 게 낫지요. 왜냐하면 약을 먹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약을 안 먹고 하려다가 범죄자가 돼서 수감이 되거나 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옳으신 말씀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 생활 속에서 누구나 욱욱 하는 것들은 느끼실 텐데요. 네. 이 생활 속에서 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네. 네, 평소에 굉장히 술을 즐겁게 유쾌하게 마셨더라도 네. 본인이 요새 분노가 있으면 일단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에 있는 분들은 오늘은 내가 사고를 쳤지만 내일은 내가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를 만나면 화가 많이 난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내가 어느 상황에 있으면 화가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나 나나 타인한테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손해가 막심하더라도 네. 그 상황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 자, 화가 나려고 하는 분들 알코올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자기 과신을 하지 말고 상황을 피해라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 이게 스트레스 해소도 잘 해야 되겠죠, 평소에. 네, 맞습니다. 결국은 스트레스는 분노와 관계가 되어서 분노를 갖다 악화시킬 영향이 많기 때문에요. 네. 스트레스를 갖다 평소에 덜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너무 잘하고 빨리 가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 불행해지고 실패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네.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행해지지 않는 게 행복해지는 가장 네. 첫 단계 일걸음이 됩니다. 네, 원장님, 이 체내 네. 칼슘이 부족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이거 맞나요? 네.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슘이 부족하다는 레벨이 네.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요. 칼슘이 낮아지는 상태를 일으키는 질환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호르몬 질환 중에 그 네. 환자들을 보니까 그 환자들 중에서 분노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네. 그러나 병적으로 칼슘이 낮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하. 그다지 큰 영향을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분노가 조절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이었습니다.